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학입니다. 4월 10일 나스닥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2%라는 상승이 일어나서 저희 관점을 월봉이나 주봉에 대한 관점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엄청난 하락이 있은 후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캔들은 9일에 월봉 캔들입니다. 이거는 월봉 캔들이에요. 월봉 캔들은 현재 저가와 고가 사이에 있는 전환선이 이제 당분간 횡보를 합니다. 적어도 신저가나 신고가를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요거 잘못했네요.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지점 저가 16,460이죠. 그리고 고가는 22,387.75입니다. 이 부분을 깨지 않는 이상은 전환선이 길게 횡보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전환선이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준선은 다음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5월 달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캔들은 길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MACD는 쭉 내려가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60일 이평이 60 월봉의 62평이 위로 쭉 계속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캔들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이제 이평을 모을 겁니다. 12평도 모으고 22평도 모으고 61평도 모으고 그 후 구름 아래로 빠지는지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즉 캔들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전환선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횡보하는 기준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밴드방 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시고요. 대신 이 캔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2평은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21, 2평, 20월 2평은 올라가서 작은 데드 크로스와 2평의 꼬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평의 꼬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꼬이다가 5일 2평이나 3일 2평이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장이 형성이 될 거고, MA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골드가 날지 계속 내려갈지는 이 구름 근처, 즉 캔들이 60월 2평 근처 그리고 구름 근처까지 와봐야 다시의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캔들은 긴 이 고점과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전환선은 횡보 5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하락, 그리고 기준선은 꾸준한 상승, 그러면서 캔들은 횡보, 전환선 기준선의 꼬임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잠깐 하락했다가 튀어 올라갈지 계속 하락할지 그때 한번 다시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번 차트 분석 때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와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기준선이 횡보를 하고 선행 스팬 2도 횡보를 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볼게요. 자, 기준선이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고 선행 스팬 2도 길게 횡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아래쪽 구름이 약 작은 음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조금씩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면, 그러면 진짜 골아픈 장이 펼쳐집니다. 자, 적어도 캔들은 구름 위로, 주봉 캔들은 구름 위로 올라와야 다시 재상승의 힘을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아까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ACD가 지금 현재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그널선과 MACD 선의 거리가 멀면 지지가 일어납니다. 지지가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선행 스팬 2가 멈추고 기준선도 멈추게 되면 이렇게 작은 음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만약에 하락해 버리면 이제 이 음운은 이렇게 음운이 만들어지다가 다시 음운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구름 자체가 하락할 수 있지만 여기서 캔들이 버틴다면 작은 음운이 만들어지고 캔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다시금 나스닥은 실이다 하면서 계속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안 좋은 게, 이렇게 돼서 캔들이 계속 이리 가다가 이리 와서 올라가 버리면 괜찮은데 음운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여기서 이렇게 해버린다면 굉장히 더러운 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시금 이쪽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이 부분 가장 큰 박스권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작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크게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큰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 게 제 관점이 수정이 됐고요. 음운이 여기서 이쪽으로 캔들이 이쪽으로 빠져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 구름이 굉장히 좁기 때문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현재 이 부분이 저항이 있습니다.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다시 테마선은 아까 제가 했던 거라서 지우고 라인은 다시 이렇게 그리고 가격 이동평균선을 넣겠습니다. 자, 현재 21이평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캔들은 가까이 당겨 볼게요. 캔들은 횡보하는 기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금 하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쯤에서 역시나 그 저점을 잡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77, 5, 52, 26, 26,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52로 가야 되겠네요. 52, 5, 26, 여기 이 부분 대등수치네요. 그리고 17, 7, 요거는 13.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즉 자, 여기 요쯤에서 최저점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니 오늘 또 제가 조금 틀렸나 봅니다. 역시 변곡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고, 일단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가 저항은 충분히 일어나는 구간이고, 저는 한번 상승하더라도 한번 접었다가 올라간다, 내려온 다시 떨어진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720 분봉에 일목균형표 띄우고, 그리고 가격 이동평균선, 자 이렇게 왔어요. 자, 며칠 뒤면 기준선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횡보를 한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횡보하는 기준선 위로 올라와서 다시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구름 자체가 너무 얇아요. 이렇게 큰 바가지를 그려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차트는 너무 앞구름 자체가 너무 얇아서, 즉 매물대의 지지층이 너무 약합니다. 잠깐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라서 디테일하게 말씀 계속 작은 분봉까지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저항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이 매물대, 적어도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가 이 밑에 깔려야지 제대로 된 상승이 일어납니다. 즉 매물대는 위에 있으면 저항이고 아래에 있으면 지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항만 있을 뿐입니다. 자, 만약 캔들이 19,016을 아래로 깨고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쭉 하락할 수 있냐면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18,468, 17,907 여기까지 쭉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추세 전환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추세 전환은 절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추세 전환이 되려면 매물대가 이 밑으로 와서 상승을 해야 진정한 추세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띄엄띄엄 볼게요. 360분봉 한번 볼까요? 자, 360분봉도 역시나 여기가 저항 구간입니다. 62평 여기 62평을 아래로 깨고 내려온다면 19016이 한 번에 한번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차트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기에까지가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매물대 차트를 한번 더 볼까요? 일목균형표를 본다면 145를 보셔야 되고, 자, 여기 있네요. 지금 가장 큰 매물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추가로 테마선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조지표 많이 띄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보세요. 테마선 굵기를 4로 엄청 굵게 해볼게요. 자, 테마선 위로 올라왔죠. 테마선 위로 올라왔죠. 하지만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상승을 하려면 적어도 캔들이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진짜 추세 전환한다 그러면 캔들이 2410 이상은 올라와야, 이 상황에서 바로 쭉 올라와야 진짜 추세 전환입니다. 여기까지는 추세 전환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이 강한 매물대의 저항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상승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그리고 하락한다면 그냥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즉 여기서 지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횡보를,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할 수 있다 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보여집니다.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태클 거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추세 전환은 아닌 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사 차트 분석 벌써 18분이나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